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미국 CIA, 우리는 도청에서 잡는다. 이스라엘 모사드, 우리는 납치한다. 영국 M16, 우리에게는 007이 있다. 대한민국 국정원, 우리는 아무나 만들면 된다. 각국 정보기관이 산에서 누가 곰을 빨리 잡나 경쟁을 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공안 수백 명과 개를 풀어서 하루 정도 걸려 잡아들였고, 이스라엘 모사드는 약을 바른 고기를 미끼로 반나절 만에, 미국 CIA는 인공위성으로 스캔해서 3시간 만에 레이저총으로 잡아들였다. 그런데 한국 국정원은 30분 만에 온몸에 멍이 들고 눈이 밤탱이가 된 개 한 마리를 잡아왔다. 각국 정보기관원들이 이게 왜 곰이냐고 따져 묻자 국정원 직원은 개를 발로 툭툭 찼다. 그러자 개는 제가 곰입니다 라고 풀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한국 출입문학의 위기라는 글을 통해서 김성종 이후 한국 출입문학은 빈사상태, 미국과 유럽, 일본 출입문학이 한국 시장을 점령, 아이들은 일본 만화 명탐정 코난에 빠져. 그 이유는 권력과 국정원, 재벌 등이 만들어내는 막장 스릴러를 능가할 작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국정원을 비꼬았다고 합니다.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손병휘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국민TV 라디오에서 제공하는 것이죠. 미디어 협동조합, 우리나라 최초의 미디어 협동조합이고요. 미디어 협동조합이라는 이름도 처음으로 썼지만 또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닌가 싶습니다. 9층에 요즘은 가끔 갑니다. 예전에 한참 공사 중일 때는 폐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리적거릴 것 같아갖고는 안 갔었는데, 입구쯤 가갖고 한번 쓱 보고서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죠. 물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안 되니까 말이죠.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 조합원이시며 저와 또 이렇게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어떤 조합원께서 아이 100일이라고 떡을 이제 하는 김에 많이 하셔갖고 국민TV로 2상자나 보내주셨어요. 백설기 한 상자, 그리고 뭡니까? 콩이랑 파치랑 많이 올려갖고는 길게 이렇게 뽑아낸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써있었는데 그 제목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6층 라디오 식구들한테도 나눠주고, 그리고 9층으로 들고 올라가서 나눠주기로 했었습니다. 긴장된 가운데서도 밝은 표정으로 준비하는 그런 모습 보았고요. 요즘 가끔 보이잖아요. 그죠? 타 방송사의, 타 언론사의 사진 이런 데 보면은 국민TV 로고가 찍힌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진지하게 취재 임하는 우리 TV 인력들의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다 그런 것들 이제 4월 1일 이후에 방송에 나오기도 하겠지만요. 대부분 요즘에 그렇게 취재한 것은 저녁에 모여서 뭐라고 명칭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평가회 비슷한 거 하는 거죠. 평가회를 하는 겁니다. 예.
여러 팀으로 나눠서 취재했던 것을 갖고 와서 혹독하게 서로 이제 평가회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리 훈련된 그리고 전문가들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제대로 된 뉴스를 만들려면은 수련 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인턴 기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네. 보름 남았습니다. 보름 후면은 이제 세상에 태어날 국민TV. 그동안 우린 지금도 우리는 국민TV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을 듣고 방송을 나누고 있죠. 근데 이제는 보름 후면은 비록 인터넷이지만 매일 1시간짜리 제대로 된 뉴스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가슴이 벅찹니다. 손병에 나란히 가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 그런 방송이었고 4월 1일 이후에는 어떤 방송이 될까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어떤 경우에는 저도 모르고 임대웅 PD도 모르는 곡이지만 신청곡이 올랐을 때 감만 믿고 그냥 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시 막 시작했을 때는 되도록이면 이제 활기찬 음악으로 하려 그러죠. 일단은 첫 곡은 무조건 그렇게 하고요. 야녀 음악도 뭔가 그런 기대를 좀 갖게 됐거든요. 원래 장쾌한 스케일로 이렇게 화려한 편곡을 보여주니까요. 그러나 이번 곡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 그렇네요. 네. 유로파님 오랜만에 생방 듣네요. 병영님 구민 카페에서 판매하는 머그컵으로 소맥 한잔하고 있어요. 컵이 좋아 그런지 술맛이 더 사실은 그 머그잔에다가 맥주를 마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그 외에 고급 머그잔 같은 경우 도자기라는 것은 예전부터 상당히 고급 식기에 속했거든요. 본차이나라고 해서 그렇죠. 이 도자기가 아무래도 동양에서 발달했으니까 그것이 유럽에 알려지고 유럽에서 발달했을 때 본차이나라는 이름으로 그 각광을 받게 되셨습니다만 사실은 인상파 화가들이 일본의 우키요에 그러니까 채색 판화에 영향을 짙게 받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계기가 된 것도 일본에서 수출한 도자기를 쌌던 그런 종이. 그 종이가 바로 우키요였으니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런 영향이 있었던 건데. 그러니 맥주조끼라고 했죠. 맥주잔을 그 도자기로 된 맥주잔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 전용잔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얘기였죠. 더군다나 그것이 이제 물론 국민TV 같이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되는 그런 머그잔이 아니고 말이죠. 아주 화려한 장식 같은 게 달려있는 그런 머그잔이었겠지만요. 아무튼 꼭 맥주는 투명 유리잔에다 마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 없죠. 네. 낮술 한잔 하시는군요. 네. DJP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여주셨네요. 네. 당차다로님, 국민TV 감독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싸님, 반갑습니다. 연지연 곰탕 주인장들을 전 프로에서 만나고 나니 광고가 더 정겹네요. 저야말로 그렇습니다. 반갑게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조사원의 뉴스바부터 똑똑한 12시를 거쳐 계속 청취 중인 휘아님 고맙습니다. 윙즈님께서 올려주신 이 사진 이게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10년 한 10년은 된 그런 사진 같습니다. 야, 지금 보니까 저때 역시 피부가 지금보다 훨씬 윤기가 있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머리카락이 말이죠. 저 정도 머리카락만 있어도 참 쓸만할 텐데요. 예. 저 정도 머리카락이 있었으면 제가 지금
삭발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했을지도 몰라요. 워낙 더위를 많이 타고 말이죠. 여름에님, 감기 드셨는데 몸도 뻐근하진 않으신지요? 이번 겨울에 독감 3번이나 걸렸더니 거의 죽을 맛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참 이번엔 많은 걸 느낍니다. 이번 겨울 지나면서 감기 기운을 3번 느낍니다. 3차례에 걸쳐갖고. 연말에 2차례, 그리고 지금. 와. 태어나서 한 시즌에 감기를 3번 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반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 나이 들었구나. 또는 건강관리를 좀 시원찮게 했구나. 이제는 기본 체력만 믿고 대강 사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하거나 이러저러한 관리를 좀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뼈저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몸살이란 걸 걸려봤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아픈 건 처음이다. 더군다나 보통의 몸살 아무리 아프더라도 하루 이틀 끙끙 앓고 나면은 많이 호전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다. 며칠이 됐는데도 예를 들면은 어저께 그저께 집에서 거의 꼼짝 않고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쉽게 얘기하면 투병을 했는데 오늘도 일어나니까 온몸이 욱신욱신거린단 말이죠.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와. 그렇다면은 이번 독감이 그래서 이렇게 독한 것인가라는 그런 사람만 독해지는 게 아니라 독감도 더욱 독해지는 건가 뭐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출근 준비를 하면서 옷을 껴입는데 그러면서 스마트폰으로 오늘 기온을 확인하니까 현지 기온이 16도였어요. 근데 제가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양은 영상 0도 정도. 예. 그 전후한 그런 옷차림으로 했었다는 것이죠.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 하더라도 괜히 이제 자세 잡으려다가 악화시키지 말고 옷을 좀 챙겨 입자라고 챙겨 입었는데 역시 이제 나오니까 땀이 좀 나요. 옷을 두껍게 입으니까. 근데 덥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겁니다. 덥다는 느낌이 없이 땀은 흐르는 것이죠. 오히려 좀 으슬으슬하게 춥다. 이런 생각. 그래서 요즘 며칠 동안 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무리 나이가 들어가고 이번 독감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왜 금년에 이렇게 감기 많이 걸릴까? 특히나 방송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런 거에 무관하게 관심 없이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누드 모델 있죠? 누드 모델은 일반인들에 비해서 몸에 뾰루지라던가 뭐 하는 그런 것이 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뭐냐면 자기가 특별히 신경을 쓰다 보니까 거기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서 스트레스가 그런 식으로 발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방송해야 되니까 감기 들려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을 오히려 방송 안 할 때보다 자주 하게 되니까 오히려 감기에 더 걸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저한테는 꽤 심각하게 고려될 만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Sunday Morning Rain is Falling 이란 곡이었습니다. 캣23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그렇죠. 미국 시각으로 일요일 오전 그 시간에 맞춰서 동해안에 북한이 미사일을 수십 발 쐈다고 하죠. 네. 이게 참 분명히 북한에서 이런 거 할 때는 남한을 의식한 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 시위하는 것 거의 이렇게 보면 될 수 있겠죠.
우리만큼 세다. 함부로 건들지 마라. 이런 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속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랑 얘기 좀 합시다. 예, 우리 쇼부 좀 쳐봅시다. 뭐 이런 기분 아닐까 싶어요. 보통 그렇다 그러기도 하고 말이죠. 그 와중에 주말에 우리를 또 놀라게 한 것 중에 하나가 통일준비위원회죠. 그 흔한 대화, 그 흔한 남북화해 모드, 이거에 아무 한 일 없습니다만 통일은 대박이다란 말을 해서 아마 박정희 2세가 취임한 다음에 대통령 어록으로서 그만큼 인구에 회자된 게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취임한 이후에 별로 한 말이 없긴 해요. 예, 한 말이 없긴 한데 그중에서 통일은 대박이다. 이것만큼 인구에 회자된 게 없었죠. 그리고 엿을 몰아서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것을 띄운다 그러고 자신이 보면서 위원장에 취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은 이러저러한 해석이 분분하죠. 왜냐하면 통일은 대박이다 그러면 왜 대박인지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는 설명을 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일단 한번 말하고 말거든요. 그런 뜬금없이 준비위원회를 만든대요.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예를 들자면은 박정희 1세 시대에도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도 노태우 정권 때도 물론 그 이후에 많은 정권의 때도 정상회담을 하거나 아니면은 장관급 회담을 하거나 이런 걸 꼭 했어요. 네. 그러나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단 한 건의 그런 장관급 회담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그렇죠? 네. 박정희 2세 들어와서도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했습니다만 특별히 피부에 와닿게 교류를 한다거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심지어 햇반도 군사 식량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것도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애들에게 실질적으로 식량이 될 수 있는 분유 외에는 다른 일체 식량 지원도 꺼려지게 만드는 이러저러게 감시하는 규제하는 뭐 이런 분위기. 심지어는 대표적인 친박계인 홍사덕이 위원장으로 있는 그런 단체에서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하겠다는데도 도움을 주긴커녕 방해를 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통일준비위원회를 한다는 것이죠. 해석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북한이 곧 붕괴될 것 같으라는 그런 전망. 붕괴 내지는 북한 체제의 커다란 이런 변화를 감지하고 그걸 대비하겠다는 그런 생각 아닐까라는 그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의 김정은과 남한의 박근혜, 즉 북한의 김일성 3세와 남한의 박정희 2세 사이에 모종의 중대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뭐 그런 거 말이죠. 후자에 대한 그런 예측,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방선거 전이냐 후냐. 글쎄요. 제가 이제 당국자라면은 어떻게든 지방선거 이전에 이걸 터뜨리고 싶겠죠. 그래야지 선거에 유리할 테니까요. 북한의 김정은도 그렇잖아요. 오죽하면 장성택을 처형하고 뭐 그렇겠습니까? 뭔가 할아버지의 그러한 후광, 할아버지 이미지를 가지고 갑니다만 그만큼 지지 기반이 자기 아버지랑 할아버지에 비해서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타개해야 될 텐데라고 하는 그런 거.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 역시 마찬가지고요. 남한도 그렇습니다. 박정희 2세가 아무리 지지 기반이 확고한 그런 쪽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앞으로의 정권의 안위를 장담할 수 없는 인기를, 그래요. 정권의 인기를 감당할 수 없는
보장할 수 없는 이런 시점에서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걸 띄워서 북한과 북한 정권과 이러저러한 이벤트를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꽤 괜찮은 장사 아니겠습니까? 왠지 전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런 와중에 미사일은 또 한 번씩 쏴주면서 무력 시위도 하고, 네. 이게 무슨 게임의 법칙처럼 쉽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각 주체들한테는 매우 심각한 그런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전 북한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기저기서 들려온 얘기를 종합해보면은 이런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가스통 할배들은 여기 변수도 안 되죠. 네. 박정희 2세가 한마디만 하시면은 가스통 할배들은 별 말씀 하시겠습니까? 여기 나왔군요. 다크신사님께서, 그래요.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때, 박정희 때는 남북조절위원회 회담을 3회 했고요. 그래서 7.4 남북 공동선언을 이끌어냈고, 노태우 때는 남북 고위급 회담을 8회 했었고,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 때는 정상회담도 하고 남북 장관급 회담도 하고 해서 10회나 했습니다. 그래서 6.15 남북 공동선언을 했고요. 참여정부 때는 정상회담, 남북 장관급 회담 13회 하면서 14선언을 이끌어냈죠. 그러나 이명박 때는 이 모든 게 없었다는 겁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소녀님께서 올려주신 그런 글. 요거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학교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와서 슬슬 학교로 가다 보니 교실까지 가게 되었더라고요. 대부분의 아이는 다 돌아갔고 너댓 명의 아이만이 교실에 남아 있었어요. 저희 아이는 준비를 다 하고 어떤 아이가 외투 입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더군요. 그 아이는 외투 단추를 끼우느라 한참을 낑낑대고 있었고요. 선생님이 교실 밖에는 저를 보셨는지 저희 아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 아이가 그제서야 밖으로 나왔어요. 왜 그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냐고 물었더니 그 아이는 같은 모둠 친구인데 알림장을 반에서 제일 늦게 써서 그 모둠이 단체로 남아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친구가 준비를 다 할 때까지 모두 남아있어야 한다고 해요.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일이 초등학교 교실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선생님들이 조금만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하실 거예요. 반 아이들은 행동이 늦은 그 아이를 점점 미워하게 되고요. 같은 모둠이 되기 싫어하고요. 급게 왕따도 하거든요. 초등학교 1, 2학년 중에 글씨도 정말 늦게 쓰고 행동도 느린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아이들 왕따 당하기 딱 좋은 그런 규칙을 왜 하시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선생님들께 그런 점에 대해 말씀을 드려도 바꾸질 않네요. 요거 대해서 흠님께서는 교육청에 사연 그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몇 번 신고 들어가면 학교에 교사 교육 들어갑니다. 속상해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 반복되더라. 이거 꼭 교육청에 민원 넣으셔야 합니다. 아이에게 아주 큰 상처로 남게 될 테니까요. 그대로 두면. 그런가요? 이런 건 이게 일반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이 학급만의 문제인지. 원래는 서로서로 의지가 돼갖고 서로서로 이렇게 잘 해보자라고 모둠도 하고 모자란 부분을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취지였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부작용이 이렇게 있는 건가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둠의 연대 책임을 같이 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느린 친구가 있으면 옆에서 도와줘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소녀님 참 안타까워하셨군요. 아사님께서 Carry on my wayward son,
계속하려면 이 고집불통아 신청곡 잘 듣고 있습니다. 아싸님. 새로운 방통위원장 역시나 김기춘 씨와 친분이 깊은 김용철 대법원장의 사위가 임명되었다고요. 쓰레기차 지나가니 똥 차온다는 격일까요? 방통위가 가뭄의 단비 같은 팟캐스트마저도 저들의 잣대를 규제하려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습니다. 게다가 이분이 법조인이라면서요. 참. 아니 참 되게 웃긴 게 법조인들을 참 선호해요. 국회의원들도 법조인 출신이 많고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만은 정말 법을 잘 지켜야 되는 나라. 법에 의해서 굴러가는 나라가 될 텐데 각종 위법, 탈법적인 행위들이 난무하고 오히려 법을 누가 더 심하게 우기느냐. 오히려 심하게 우길수록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니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와, 얘기하다 보니까 더욱 그렇네요. 그죠? 차라리 법 같은 걸 만들어갖고 국회의원이나 방통위원장이 됐든 뭐가 됐든 율사들, 예? 법조인들은 하질 말아야 된다라는 법을 만들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정말 웃겨요. 귀요미 김용민님,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도 결국 개인적 일탈로 물타기 한다는 그런 일명 김 사장, 그러니까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소속 김모 과장이 증거 입수 시도는 인정하면서도 증거 위조는 지시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응?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 사건이요. 일단은요, 국정원 자체가 이 김 사장인지 김 과장인지 꼬리 자르기 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국가를 위해서 했다고 투철한 사명감에 의해서 이렇게 뻔뻔하게 주장하는지 모르지만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증거 조작을 하면서 사람 인권을 이렇게 짓밟는 행위는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만큼 국가를 위해서 많은 공적을 세웠는가, 이거 이전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는 그런 선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혜성 작가님이 이런 얘기를 했군요. 어떤 정치인이 장외 투쟁 금지 조항을 스스로 만들어 놓자고 했다고 한다. 사실 5개 집회라는 말 자체가 괴이한 언설일 따름이다. 집회나 시위란 본디 광장에서 행하는 일이다. 그 권리는 6월 항쟁을 통해 오직 장외에서 얻어냈다는 걸 알아야 한다. TV 조선을 통해서만 이게 몇 차례 보도되고 그 후에 금태섭 씨를 통해서 아니다, 이런 얘기 한 적 없다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유추할 수 있겠죠. TV 조선에서만 계속 보도를 했다 그러면 이 보도의 진위에 대해서 의심을 했어야 된다라는 것. 네, 이거 하나랑 그러면은 처음 보도가 났을 때 빨리 좀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그러지 않았냐 뭐 이런 건데 사실 이런 얘기 자체가 매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서혜성 작가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요. 모든 것이 의회에서 제대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의회 정치가 발달한 나라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안 되니까 우리가 고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다 그러고 있는데 자 장외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유력 정치인이 할 말은 아니죠. 하긴 이분에게는 원죄가 있어요. 국회의원 숫자를 왕창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나 뜻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숫자가 적다. 해야 될 일에 비해서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칭에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늘려야 된다 그러면 비례대표의 숫자를 왕창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그렇다고요.